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복혈당이 식후혈당보다 중요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복혈당이 잘 안 잡혀서 걱정이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 보면 왜 공복혈당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혹시 공복혈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후혈당보다 공복혈당이 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식후혈당보다 더 객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식후혈당은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눈속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덜 먹고 더 운동하면 혈당이 더 낮게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게 식후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후혈당은 잘 잡히는데 공복혈당은 안 잡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덜 먹고 탄수화물 거의 안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은 많이 하고 먹으면 또 운동 계속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혈당을 눈속임처럼 낮추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 식후혈당은 좀 잘 잡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공복혈당은 이런 게 안 통해요. 눈속임이 안 통한다, 꼼수가 안 통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식후혈당은 이런 게 가능해서 공복혈당이 더 잡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복혈당은 8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재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밤새도록 다른 영향을 받지가 않거든요. 식후혈당은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댓글로 답답함을 토로를 하세요. 식후혈당은 괜찮은데 공복혈당이 안 잡혀서 걱정입니다. 선생님, 저는 공복만 높아요. 100에서 110 사이고 식후는 정상이고 당활수는 6점이 나왔어요. 7시간 정도 수면하는데 깊게 잠들지는 못해요. 수면이 문제인가요? 이렇게 공복혈당이 왜 높은지, 식후는 잘 잡히는데 왜 공복만 높은지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 댓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당활수가 6.2%면 정상이 5.6이잖아요. 5.6보다는 높은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공복혈당도 정상보다는 높고 식후혈당도 정상보다는 높은 게 맞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당활수가 6.2인 거랑 공복혈당이 100에서 110 사이인 거랑은 그래도 결이 같아요. 왜냐면 5.6보다 높고 100보다는 높으니까. 식후혈당은 정상이다라고 하는 게 얘네랑 결이 안 맞는 거예요. 레벨이 안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식후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덜 먹고 더 움직이고 해서 좀 눈속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을 모두 재봐도 140을 넘지 않는데 공복혈당은 100으로 높은 편이다. 이것도 레벨이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식후 1시간 혈당이 140을 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음식을 많이 제한하고 있구나라는 걸로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공복혈당이 높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음식과 운동에 대한 좀 무리한 관리를 통해서 식후혈당을 좀 억지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공복혈당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원래 내가 나와야 할 혈당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식후혈당보다 더 객관적으로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후혈당은 눈속임이 가능한데 공복혈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복혈당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종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갭이 좀 크신 분들 특히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나는 110이 나올 때도 있고 197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무려 한 거의 87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0이 나온 날은 하루 종일 혈당이 많이 안 튑니다. 197 나온 날은 하루 종일 혈당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복혈당이 아침에 딱 쟀는데 낮게 나왔다. 그럼 하루 종일 좀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그럼 나는 오늘 혈당을 쟀는데 엄청 높았다라고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높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잘 아침에 제대로 나오게 유지를 하셔도 하루 종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추세를 볼 수 있어요. 공복혈당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요새 공복혈당이 떨어지고 있어, 내가 요새 공복혈당이 올라가고 있어를 알면 향후의 당활수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당활수는 3개월 평균값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크게 변하잖아요. 이걸 매번 잴 수가 없는데 공복혈당은 객관적이면서 매일매일 그 변동성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공복혈당 추세를 보면 당활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이 탁상 달력에다 공복혈당을 쭉 적으셨는데 잘 안 보이실 거라서 이걸 쪼개서 한번 볼게요. 초반에는
140대, 138 이렇게 좀 높게 나오죠. 140, 141, 143 이렇게 높게 나오는 혈당들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혈당이 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108, 126, 129, 121, 124 이렇게 나오거든요. 초반에 140대 나올 때에 비해서 불과 2, 3주밖에 안 됐는데 120대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지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있고 120대 나오는 게 한 두세 달 쌓이면 당월수가 한 6.5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세를 보고 당월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공복혈당 수첩인데요. 꼭 이 수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탁상 달력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공복혈당을 적으면서 높은 날은 왜 높은지 낮은 날은 왜 낮은지 관찰하면서 내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내가 높은 날 있었던 일들은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낮은 날 있었던 일들은 더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몇 년 동안 공복혈당 달력을 쭉 써보니까 공통적으로 세 가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날 높은지 어떤 날 낮은지를 쭉 해보니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구나. 첫 번째는 저녁밥을 과식을 하거나 혹은 늦게 먹은 야식 이런 걸 했을 때 공복혈당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녁밥도 좀 소화될 만큼만 먹고 그 뒤에 3-4시간 금식을 해서 소화를 다 시키고 자자, 이게 결론이고요. 그렇게 할 때 공복혈당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 혈당이 높구나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앞에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7시간 자긴 하는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공복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11시,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 이상 자는 연습을,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혈당이 또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은 체력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운동을 해서 식후혈당이 떨어지는 건 그냥 눈속임이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신다면 공복혈당이 안정적으로 점점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지켜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해도 혈당이 잘 안 잡히더라 라고 하면 결국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간 문제인지 소화기 문제인지 심장 문제인지, 예를 들면 소화기 문제 있으신 분들은 저녁밥을 먹은 게 소화가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혈당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화기 치료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심장이 약하다, 그래서 작은 거에도 신경 쓰고 불안하고 꿈 많이 꾸고 잠을 깊게 못 잔다 이러면 심장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을 치료를 하시면 좋겠고,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냥 공복혈당이 안 잡힌다 그러면 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간은 밤새도록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아도 공복혈당이 잘 안 잡히거든요. 지방간이 있거나.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것 때문에 공복혈당이 잘 안 잡히는지, 당뇨가 있는지를 저희가 진단을 해서 치료를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다음으로 또 췌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도 또 공복혈당이 안 잡히거든요. 실제 검사를 해보면 시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인데 인슐린 분비량이 적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그런 처방을 해드리면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인슐린 분비량이 1 이상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1 미만이 비정상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거고 1 이상이 되어야 이게 정상인 건데,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췌장의 회복을 도와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환 모습이고요. 췌장 기능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또 치료해봤는데 나는 효과가 없더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췌장 기능 회복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약 치료를 원하신다고 하면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찾는 거랑 그리고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공복혈당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식후혈당보다는 공복혈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꾸준히 관찰해 가시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